반갑습니다. 민법 총칙, 권리 변동의 총설 같이 볼게요. 요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권리 변동이라는 게 뭘까 감도 잘 안 잡히는 게 사실이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자, 일단 보시면요. 법률 효과가 생기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의사 표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고요. 마지막으로 법률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눠서 보면요. 의사 표시는 법률 사실이라고 부르고요.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법률 효과가 생기는데 이것을 권리 변동, 발생, 변경, 소멸 등으로 나타냅니다. 청약과 승낙의 경우는 의사 표시로 봅니다. 법률 사실이라는 거죠. 의사 표시 하자가 있으면 법률 행위, 권리 변동에도 하자가 생겨서 무효가 되는 거고요. 청약은 이거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법률 요건 한번 볼까요? 법률 행위요. 다 일치시키셔야 됩니다. 법률 요건이라 그러면 법률 행위를 말하는구나. 법률 행위를 말하면 법률 요건을 말하는구나. 이렇게요. 자, 법률 행위를 보면요. 의사표시가 하나인 단독행위가 있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인 경우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의사표시가 3개 이상인 것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일단 보자고요. 법률 행위는 언제나 의사표시로만 구성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혼인의 경우에는 청약과 승낙 그리고 신고까지 필요하게 되죠. 이 의사표시 외에 신고까지 필요한 겁니다.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 행위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신고까지 필요한 법률 행위도 있으니까요. 이제 단독행위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가끔 문제에서 나와요. 보기에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를 고르시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를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걸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는데요. 취소, 해제, 해지, 철회, 추인, 동의, 채무 면제, 상계 등이 있습니다. 어차피 주관식 아니라 보기 선택하는 거니까 히읗, 치읓 그냥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세요. 상계까지 해서요.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는데 유언, 유증, 소유권 포기 등이 있고요. 의사표시가 2개인 경우에는 합의 해제, 합의 해지, 매매, 임대차, 교환 등이 있습니다. 단독행위에서 해제, 해지 있었죠. 근데 반면에 의사표시가 2개인 경우에는 합의 해제, 합의 해지라고 말합니다. 외울 건 사실 없어요. 합의하려면 상대가 필요하니까. 지금은 기초만 보는 거니까 대충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뒤에서 어차피 자세히 할 거예요.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권리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의사표시가 재료로서 사용돼서 법률 행위가 생기는데 법률 행위를 거쳐서 법률 효과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즉 권리 변동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권리 변동이 발생할 때까지는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권리 변동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뭔 말이냐? 준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해당합니다. 그게 준 법률 행위로도 권리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준 법률 행위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로 나뉘고요. 의사의 통지에는 최고와 거절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런 게 있구나까지만 알고 넘어갈게요. 변호사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지금 법률 행위의 분류까지 한번 보면요. 법률 행위는 대표적으로 채권 행위, 물권 행위, 준물권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권 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라고도 부르고요. 물권 행위는 처분 행위라고 부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합시다. 그 매매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이 치러지면 이전 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거래 완료가 되겠죠. 근데 부동산 매매 계약은 우리는 채권 행위라고 부릅니다. 의무 부담 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물권 행위, 즉 처분 행위라고 부르는 거고요. 처분 행위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분권이 없는 타인 권리의 매매도 유효합니다. 나중에 이행하기만 하면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는데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처분권이 없는데도. 그런데 그 매매 자체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행하기만 하면 유효하니까. 그런데 물권 행위는 아닙니다.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 즉시 끝나버리는 거니까 무권리자가 처분하면 무효이고요. 채권 행위 같은 경우에는 처분권이 없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고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권 행위에는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물권의 포기 등이 있는 거고요. 준물권 행위를 보면요. 준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이나 준물권 행위는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준물권 행위랑 준법률 행위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준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거고 준물권 행위는 법률 행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준물권 행위를 보면 물권 이외에 권리의 변동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채권 양도, 채무 변제, 무채 재산권의 양도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물권 기억나세요? 이 화살표 따라가면 물권 총 8가지 있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 외의 권리의 변동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 채무 변제, 무채 재산권의 양도 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죠. 물건이 뭔지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거 외의 행위를 우리 준물권 행위로 그냥 규정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건을 한 번 더 보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어요. 채권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맞출 수 없어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시 취득은 시효로 인한 취득, 유실물 습득, 건물의 신축 등이 있고요. 인격권, 가족권 등도 원시 취득에 해당합니다. 무주물 선점도 원시 취득이고요. 포괄 승계는 상속, 포괄 유증, 회사 합병 등이 있고요. 내용의 변경에는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 있고, 절대적 소멸에는 건물의 멸실 등이 있고, 특정 승계에는 매매, 교환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틀리세요. 그냥 상관없습니다. 합격에 영향 없어요. 그럼 법률 행위 한번 볼게요. 총설부터 보겠습니다. 법률 사실과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원총회의 소집 통지는 법률 사실 중 관념의 통지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그렇답니다. 자, 법률 사실을 보면 용태와 사건으로 나뉘는데, 용태에는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로 또 나뉘네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길만 보세요. 길만. 이런 게 있구나. 외부적 용태에는 적법행위랑 위법행위로 나뉘고요. 적법행위에서는 법률행위, 준법률행위로 나뉩니다. 준법률행위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입니다. 준물권행위는 법률행위고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랑 띄어서 나오는 거예요. 법률 규정이니까. 준법률행위가 이렇게 있고요. 법률행위에는 계약, 단독행위로 나뉘는데, 계약에는 매매, 임대차 등이 있고, 단독행위에는 유언, 취소, 동의 등이 있고, 준법률행위에는 표현행위, 사실행위로 나뉘는데, 표현행위에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가 있고, 그 중에 사원총회의 소집 통지는 법률 사실 중 관념의 통지이다 라고 하네요. 너무 지엽적이에요. 그렇죠? 사실행위에는 가공,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등이 있습니다. 위법행위에는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이 있고요. 내부적 용태는 선의, 악의, 반대의 의사, 소유의 의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의식적인 거고요. 행위적인 걸로 나뉩니다. 자, 법률 사실은 용태랑 사건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용태를 본 거였고, 사건에서는 사람의 생사, 건물의 멸실, 부합, 부당 이득, 시간의 경과 이런 거를 사건으로 보는 거네요. 의사표시와 법률 행위는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위에서 봤었죠. 그 신고까지 포함되는 것도 있었으니까 의사표시에 포함돼서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법률 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즉 법률 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로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 법률 사실도 있고요. 부작위에 의한 의사표시도 가능합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총설이라서 되게 그냥 큰 그림들만 보는 거라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이해 안 되는 대로 넘어가세요. 이제 이 뒤에서 종류, 목적, 해석, 의사표시 보면 비준위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뭐 사기, 강박, 뭐 효력 발생, 종합 뭐 이런 거 쭉 나오니까 이게 지금 다 합쳐져서 듬성듬성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하는 거 한번 볼게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대리 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그리고 시기 있는 법률 행위에서의 기한의 도래,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 이런 것들은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법률 근행위에서 표의자의 의사능력의 존재는 의사능력은 일반 효력 요건이라고 하네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일반인이. 이제 법률 행위 종류 볼게요. 자, 법률 행위에는 단독행위 있다고 했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다고 했었습니다. 있는 거에는 뭐 치읓이나 히읗 들어가는 거 있다고 했었고, 그다음 동의, 상계 이 정도까지만 외워주려고 했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는 유언, 그리고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등이 있어요. 그냥 보면은 그 뜻만 안다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죠. 다음 중 법률 행위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 나옵니다. 지상권 설정의 합의, 대리권의 수여,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의사표시 취소 등은 법률 행위로 봅니다. 근데 법률 행위가 아닌 것에는 동산의 가공, 사실 행위가 있네요.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자, 법률 행위가 아닌 것 하면 이제 준법률 행위에서 나오게 됩니다. 표현 행위랑 사실 행위 등이 있는데 가공,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등까지만 그냥 외워주세요. 가공,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등은 법률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가공 나왔기 때문에 아닌 겁니다. 법률 행위가 아닌 거 뭐라고요? 사실 행위 중에서 가공,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등이라고요. 그냥 이 4개만 외우자고요, 우리는. 넘어갈게요. 법률 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합니다.
일반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 합치로 계약이 성립하죠. 계약이란 두 권리 주체에 대립하는 의사 표시가 서로 내용적으로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계약은 공법과 사법의 영역에 다 같이 존재하고요. 사법에 있어서는 재산법뿐만 아니라 신분법에도 존재합니다. 다만 민법은 계약이란 용어를 채권편에서 채권적 청구권을 발생하게 하는 합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요. 가족법에 있어서는 계약이라는 용어 대신에 협의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고 출연하는 행위를 유상행위라고 합니다. 유상이라 함은 출연과 교환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행위자의 출연을 전보하는 의의를 가지는 상대방의 출연을 말합니다. 전보란 부족한 것을 메워서 치운다는 뜻이에요. 출연의 대가의 객관적 가치가 양쪽으로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및 도급 등은 유상행위로 봐요.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에는 계약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비진의 표시의 법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말을 어렵게 한 건데 강행법규 위반한 계약은 의미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하기 전부터 이미 무효니까. 표현대리가 뭐냐면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서 대리관계의 존재를 추단케 하는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민법이 본인에게 책임을 지워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진의 표시란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걸 의미합니다. 그와 같은 표의자를 보호할 하등의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밑에서 이제 진위 아닌 의사표시할 때 비진이 표시인데도 불구하고 무효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할 거예요. 밑에 내려가서. 세무사법을 위반해서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은 무효입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요. 이건 앞에서 수도 없이 봤었죠. 법률 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개별 법령의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반면에 강행법규 위반이 아닌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 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그 법률 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의 법 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유효한 법률 행위의 사례들을 보면요. 허가없이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과 체결한 음식물 매매 계약 유효합니다. 행정법규, 특히 경찰법규는 단순한 단속법규이므로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는 유효합니다. 부척관계를 단절하면서 그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유효합니다. 부척계약은 처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인데요. 그러나 부척계약이라 하더라도 불륜관계의 계속을 강요하는 내용이 아니라 첩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녀의 성장을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은 유효합니다. 세금을 감액받을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체결한 징여계약은 유효합니다. 이러한 은닉행위는 그 자체의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수의 세입자 입주원을 투기의 목적으로 매수한 행위, 투기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해서 그것만으로 그 피분양권 매매 계약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세입자 입주권을 투기의 목적으로 매수한 행위도 유효한 법률 행위로까지는 보는 거예요. 법률 행위까지는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된다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법률 행위를 보는 거예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그럼 볼까요?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유효하다는 거겠죠. 경매에서는. 기부행위, 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행위는 그 성질상 공정성 여부를 논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 할 수 없겠죠. 그냥 일방적으로 좋은 거니까요. 대리인에 의한 법률 행위의 경우 경솔 또는 무경함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의 여부는 본인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화살표 따라가서 좀 더 자세히 보면 궁박은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원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함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갖추어도 충분합니다. 이 중에 일부만 갖추어도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리인에 의한 경우일 때 이 경솔과 무경함은 대리인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 궁박의 여부는 본인의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되면 추인에 의해서도 법률 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폭리 행위의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으로서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하는 거고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 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이런 것들의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효행위의 전환이 뭐냐면 A라는 법률 행위는 무효고 B라는 법률 행위는 유효인 경우에 A를 행한 자가 무효라는 걸 알았을 경우에는 B를 행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B라는 다른 법률 행위로 전환해서 그 효력을 인정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도 무효 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채권의 포기도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어요. 자, 무효를 주장하려면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법률 행위가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라면 그 후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체결 시에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었다면 이런 것들은 고려 대상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있어서. 자, 그럼 반사회적 법률 행위 보겠습니다. 제2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를 적극 가담해서 체결한 부동산 이중매매 계약, 반사회적 법률 행위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자유경쟁의 원리상 유효한데요. 그러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체결한 부동산 이중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매매계약서를 실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보지 않아요. 부적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징여계약, 그 조건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징여계약 자체가 무효로 보는 겁니다. 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 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정하는 행위, 그 증여에 대한 관할 관청인 문교부 장관의 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증여는 당연 무효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민사소송의 당사자를 승소시켜주고요. 그 대가로 소송의 일부인 임야 지분을 양수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강행법규인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로 봅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 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에도 포함합니다. 단지 법률 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적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법률 행위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더라도 법률 행위의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그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단지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이렇게 위반되거나 아니면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 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에 이제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었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 표시는 공소양속에 위반돼서 무효입니다. 법률 행위가 사회 질서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는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행위 시로 보는 거예요.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양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공무원의 내용에 관해서 특별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에 그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행 청구 자체를 사회 질서의 위반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 볼 수는 없어요. 도박으로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채무의 변제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 무효입니다.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약정하였으나 그 대가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으면 그 약정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입니다. 자, 일단 많이 봤네요. 권리변동 총설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총설과 종류까지 일단 봤습니다. 다음은 법률행위 목적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